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선을 그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냥 참는 게 편한 거 아닐까?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선을 긋는 용기, 경계를 세우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밀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선을 정하면 범하지 않게 되고 법을 세우면 어지럽지 않다.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웃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운 순간, 왜 우리는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은 챙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챙기지 못했을까요?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요구하며 다가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잠깐만 도와줘. 이번만 부탁할게. 너밖에 없어.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번만은 평생이 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장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문입니다. 문이 없으면 누구나 드나듭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예고도 없이 함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노크를 하고 허락을 구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선을 정하면 범하지 않게 된다고. 이 말은 통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괜찮지 않은가?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예가 없어지고 지나치게 멀면 정이 식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라고.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그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예가 없어지고 지나치게 멀면 정이 식는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의 울타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도 그 정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문이 있고 초대가 있고 환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 꽃을 꺾고 흙을 밟고 나무를 꺾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열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관계에서 선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만 저 또한 존중받고 싶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들이 차갑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관계 말입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거절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진짜 사랑은 거절을 존중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 많고 마음 약한 두 사람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면 서주고, 급하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 울며 사정하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남은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책임만 남았습니다. 도와줬던 사람들은 떠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먼저 지키자.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화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동안은 다 뭐였어요? 다른 누군가는 서운해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하실 줄은 몰랐네요. 노부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할 때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물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이해합니다. 아, 이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이 사람도 소중한 삶이 있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진짜 덕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면 나를 잃고, 남을 버리고 나를 지키면 남도 얻는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피곤해서 약속을 미루고 싶어요. 이 부탁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싶은가? 나는 어떤 부탁까지 들어줄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기준이 생깁니다. 세 번째, 호의를 당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들어준다고 해서 계속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안 되겠어요. 이 말이 당당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면 나를 잃고, 남을 버리고 나를 지키면 남도 얻는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지방 수령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자신을 해치지 말고 일을 하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목민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도우되 자신을 해치지 말라. 관계를 지키되 나를 먼저 지켜라.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접고 자신의 시간은 뒤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정작 나는 어디 있었던 걸까? 그때부터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가 쉬고 싶단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도 내 삶이 있단다. 처음엔 주변에서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구나.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질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봅시다. 첫째,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셋째, 나를 지켜야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고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넷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떤 경계를 세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주인인 삶, 존중받는 관계,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경계가 선물하는 것들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각각 그 본성을 주었으니 남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을 긋는 것이 두렵지만 그 선 너머에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